안녕하세요. 하루종일 특허만 보는 변리사가 나만 알기 아까워서 기업 소개하는 채널 치트키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볼 회사는 롯데칠성음료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롯데칠성음료 이거 사이다만 파는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롯데칠성음료가 이게 사이다만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 오늘 롯데칠성음료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롯데칠성음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보면요, 업력 76년에 소비재 분야의 5위입니다. 국내에서 소비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을 생각을 하면 바로 떠오르는 회사예요. 1950년도에 설립된 화석 같은 회사고, 전설의 히트 상품 델몬트 오렌지 주스, 요 병 모양 익숙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렌지 주스부터 그물밤의 친구인 처음처럼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요. 칠성 사이다부터 펩시, 탐스, 밀키스 제로까지 굉장히 많은 음료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롯데칠성 음료가 요 기업 코카콜라죠. 코카콜라에 밀려서 만년 2등하는 기업이었다는 인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롯데칠성 음료는 좀 달라졌어요.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시장에서는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탄산, 주류, 생수까지 꽉 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죠. 음료계의 하이닉스라는 별명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리포트 간단하게 내용만 살펴보면요, 목표가가 서로 너무 달라요. 삼성증권은 17만 9천 원, KB증권은 목표가 16만 원, IM증권은 목표가 15만 원 정도를 조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산주 내용은 롯데칠성음료가 지금 강남 쪽, 서초 쪽에 가지고 있는 물류창고 부지가 1,5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되면서 가치주로서 지금 재평가 받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칠성음료의 미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래 전략 관련된 자료는 롯데칠성음료의 IR 자료에서 따왔고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지향 음료. 어떤 식물성 음료 등이 될 수 있겠죠. 건강 음료, 웰빙 음료 등을 지금 롯데칠성음료가 조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류 산업의 내실화. 국내 주류 산업들을 롯데칠성음료가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내실화하고 압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확장입니다. 글로벌 확장은 지금 이제 필리핀,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동남아권 국가들 위주로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권에도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황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음료 매출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류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5%, 그리고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약 40%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제품 크러쉬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부분, 롯데칠성음료가 드래프트 생맥주 산업을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크러쉬하고 그 클라우드 생맥주 시장을 철수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이제 지표가 조금 악화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해외 상황 볼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수치 나왔죠. 4,365%.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해외 자회사들의 매출도 10% 이상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47%의 성장을 하면서 해외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IR 자료 분석해 놓은 거고, 그럼 이 채널의 특징은 뭐냐?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채널에서는 롯데칠성의 진짜 비장의 무기, 진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건지 특허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통해서 롯데칠성음료의 전략이 과연 제대로 먹혀가고 있는지, 롯데칠성음료의 장기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허입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발명의 명칭, 우유와 유사한 관능 특성을 가지는 식물성 밀크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좀 어렵죠? 관능이라는 건 뭘까요? 맛이라는 뜻입니다. 우유 유사한 맛을 식물성 원료 조합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인 거겠죠. 가장 중요한 청구항 1항을 보면 우유의 향미를 분석해서 이 식물성 원료를 통해 오트를 액화당화해서 오트액과 식물성 원료 사이클로덱틴을 혼합해서 우유 유사한 식물성 밀크를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식물성 밀크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걸까 과연? 더 이상 소의 우유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특허번호 10-2847-136번은 이 젖소 없이도 우유의 맛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제품은 유제품이겠죠.
당연히 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음료를 만드는데 핵심 키가 되는 특허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제로 밀키스입니다. 오트몬드는 2023년부터 롯데 칠성 음료에서 굉장히 지금 라인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식물성 음료입니다. 베이스 자체가 오트랑 아몬드를 넣어서 우유와 유사한 맛을 내는 식물성 음료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체유 시장을 조준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 등을 넣어서 건강 기능 식품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로 밀키스는 오늘의 사실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밀키스라는 게 탈지 분유를 보통 사용하죠. 탈지 분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로 상품을 만들기가 조금 까다로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기술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식물성 제로 밀키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비건용 제품이라든지 우유와 유사한 맛을 내는 이제 식물성 제품들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는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성 원료의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로 밀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술에 타먹는 체이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술을 그냥 먹을 때보다 제로 밀키스랑 먹으면 속도 편하고 더 많이 들어가니까 파티에서 제로 밀키스를 구비하는 게 굉장한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까다로운 미국의 축산물 검역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FDA 승인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특허 기술의 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약간 논외인데 펩시 제로 라임 얘기 좀 해볼까요? 이 펩시 제로 라임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에요. 펩시 제로 라임 덕분에 이 롯데 칠성 음료가 국내 제로 시장이긴 하지만 콜라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하게 해준 효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롯데 칠성 음료에서 먼저 만들어서 펩시 본사로 역수출하게 된 제품입니다. 지금은 글로벌리하게 팔리고 있는데요. 이 제로 콜라 시장에서 이 라임 향을 끝맛에 입혀주면서 이 제로 콜라의 약간 좀 텁텁한 맛, 그런 맛들을 제거하고 원래는 코카콜라 제로가 독주하고 있던 그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린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롯데 칠성 음료의 제품 기획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특허는 KR10-2025-0043-661번입니다. 취하고 싶지만 취하기 싫어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특허는 노알콜 주류용 균주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효모 특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알코올은 1에서 3%만 만들고 맥주의 풍미를 그대로 남길 수 있는 저도주를 만드는 효모에 관한 특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 무알콜 맥주가 맛없는 이유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비발효 방식이 있습니다. 비발효 방식은 기본적으로 발포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익숙하신 발포주라고 하면 필라이트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발효를 아예 하지 않으니까 맥주 맛이 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음료를 만드는 방법에 더 가깝습니다. 탄산수에 뭐 향취제들을 넣어서 맥주와 비슷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랑은 완전 다른 밍밍한 탄산수가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주랑 동일하게 실제로 발효를 합니다. 발효를 하는 대신에 알코올을 최종적으로 제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을 빼는 과정에서 알코올과 함께 맥주의 풍미 요소들도 같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알콜 맥주는 맛이 없었는데 이 특허를 사용하면 맥주의 풍미와 맛은 그대로 남기면서도 어떤 알코올 자체는 매우 낮게, 그러다 보니 알코올 제거도 굉장히 용이해진 그런 특허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맥주 시장에서 무알콜 맥주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뭐 오비 맥주, 하이트 진로를 지금 넣어놨는데 이 두 회사들도 무알콜 맥주들, 논알콜 맥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롯데 칠성 음료 회심의 역작이죠. 클라우드 논알콜리. 클라우드 논알콜은 저도 제로 맥주를 많이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특허균주를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맥주의 맛이 거의 유사하게 납니다. 그리고 원재료도 보시면 애초에 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특허균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발효 부산물이 풍부하게 생성되고, 풍부하게 생성된 발효 부산물로 인해서 맛도 풍부하고 알코올 도수는 제로인 맥주 맛이 나는 진짜 제로 맥주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 특허 자체의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히 맥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효소를 이용해서
뭐 제로 맥주뿐만 아니라 뿌리 과채를 발효한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과실주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무한 확장 가능한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로 맥주 사업에 쓰는 특허 출원과 더불어서 이 사업 전략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작년 11월 기준이죠. 작년 11월 기준으로 롯데 칠성음료가 생맥주 산업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 생맥주랑 크러쉬 생맥주, 드래프트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게 됐는데요. 이 이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현재 이제 회식 문화도 점점 줄어들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 유흥에서의 알코올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 맥주를 점점 찾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맥주 산업보다 제로 맥주의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노알코올 맥주 시장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55%나 급성장을 했고요. 최근 2030 세대들이 건강을 챙기고 싶고 술자리는 즐기고 싶다 보니까 제로 맥주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로 맥주들을 즐긴다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못 먹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맥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로 맥주를 찾는 분들이 있고, 진짜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면 다음날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그 다음날이 걱정이 되는 거죠. 제로 맥주로 그 맛을 달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진짜 주당인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이 제로 맥주에다가 소주를 타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로 맥주에다가 소주를 타면 소맥 맛은 내면서도 소주의 알코올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럼 요약해 볼까요? 롯데 칠성음료, 기술력, 사업성, 트렌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성, 해외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맥주 사업을 줄인다는 과감한 결단까지 하면서도 이머징하고 있는 마켓에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업 분야와 정말 적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기술들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고 특허로서 이미 출원과 이제 등록을 마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 어떨까요? 뭐 제로 맥주라든지 뭐 제로 콜라라든지 제로 음료라든지 이 트렌드를 정조준하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요 말아요. 저는 샀습니다. 끝으로 이 롯데 칠성음료가 소비재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 구조상 그리고 시장 구조상 이 소비재 쪽의 트렌드가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